유효액전화 유효액전화는 기본적으로 원자과 전자에서 따지는 거고 원자 핵에 대해서 전자가 얼마나 강하게 원자 핵의 파워를 느끼느냐 하는 게 유효액전화야. 그럼 유효액전화를 살펴보면 수소는 이 전자가 원자 핵을 바로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유효액전화 얼마? 실질적인 핵의 파워 1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헬륨은 핵의 전하량이 2인데 이 전자가 핵을 바라볼 때 플러스 2의 핵 전하가 느껴지겠죠. 근데 지 말고 다른 전자 하나 있잖아. 다른 전자가 앞에 방해를 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전자 하나가 방해하는 힘 0.2를 빼면 헬륨의 유효핵 전하는 나는 0.8이라고 보겠다. 수소가 유효핵 전하가 크나 헬륨이 크나? 수소는 1이고 헬륨은 1.8이지. 수소보다는 누가? 헬륨의 유효핵 전하가 더 커. 그 다음에 이주기 원소를 보면 리베, BC, NO, 네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러면 리튬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3의 핵 전하량이고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있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 있겠지. 이 두 번째 껍질의 전자가 바라보는 핵의 파워가 얼마냐? 그게 유효핵 전하야. 그러면 이 전자가 바라보는 핵의 기본 파워는 얼마니? 3이 아니야. 1.5. 내 맘이야. 얘가 바라보는 핵의 파워는 3. 얘는 1.5. 그리고 전자 두 개가 내 앞을 가려맞지? 그럼 얘 하나 0.2, 0.2씩 빼면 유효액전화 얼마? 1.1 이렇게 보자. 그 다음에 4번 베릴륨은 핵의 파워는 플러스 4지.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두 개 있지. 두 번째 껍질에 전자 하나 있는데 이 전자가 바라보는 기본 핵의 파워는 얼마? 2야. 전자 몇 명이 가로막냐? 3명이 가로막으니까 0.6을 빼면 되겠죠. 그럼 얘의 유효액전화 1.4. 어쨌든 같은 주기 내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액전화는 커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알겠니? 그러면 유효액전화는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실질적인 핵의 전하를 유효액전화라 하는데, 근데 그 전자가 바라볼 때 내 말고 다른 전자에 의해서 핵의 파워가 약해지지. 다른 전자의 반발력 때문에 또는 핵을 가려막는 효과 때문에 내가 바라보는 핵의 파워가 약해진다. 그걸 고려했을 때 실제 전자가 느끼는 핵의 전하량을 유효핵 전하라 합니다. 그러면 유효핵 전하는 어떤 경향성이 있느냐, 여기다 줄 거 나왔을 거예요. 같은 주기 내에서는 오른쪽으로 할수록 핵의 파워가 어떻다? 증가한다. 같은 종 내에서는 밑으로 갈수록 핵 전하량이 어떻다? 증가합니다. 그러면 이 주기율표상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지. 그 다음에 밑으로 갈수록 증가하지. 그러면 얘가 유효핵전화 제일 센 놈이고 이놈아가 유효핵전화가 제일 약한 놈이겠다. 유효핵전화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같은 쪽에서는 밑으로 갈수록 유효핵전화 증가합니다. 자, 그렇게 봐줄 수가 있을 것 같다. 오케이. 유효핵전화 그 정도 개념까지만 체크하고. 그러면 원자 반지름, 그 다음에 이온 반지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원자 반지름이든 이온 반지름이든 간에 얘네들의 크기를 결정하는 최대 변수는 껍질 수하고 유효핵전화 이 두 가지 요소가 있다. 기본적으로 껍질 수가 많아지면 반지름은 어떻겠니? 한 껍질인 아이보다 두 껍질이 있는 아이가 반지름이 근본적으로 어때요? 커지겠지. 세 껍질이 있으면 더 커지겠지. 그러면 껍질 수가 증가하면 반지름은 커지는 건 확실해. 그러면 A랑 B 두 개의 원소가 있는데 얘도 어차피 두 껍질이고 얘도 두 껍질이야. 껍질 수가 같으면 껍질 수는 변수가 안 되죠.
그럼 이 반지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유효핵전하다 이거지. 그럼 A의 유효핵전하는 1.5, B의 유효핵전하는 만약에 3.0.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누가 더 세노? A보다는 B가 힘이 더 세지? 네. 그럼 A의 반지름이 이만하면 B의 반지름은 이만큼 작을 것이다 이거죠. A의 반지름보다는 B의 반지름이 더 작다. 유효핵전하가 클수록 원자 반지름이 작아진다. 유효핵전하가 클수록 원자 반지름은 작아진다. 알겠니? 그래서 했잖아. 네가 봤을 때 수특만 다 풀 줄 알면 100점이 나오겠더라. 근데 마지막 문제는 수를 풀고 갔는데도 별이 참 불같은 수특 안에서 나온 문제야. 연계해가지고 수특 안에서 나온 문제인데 그 문제가 안 풀려. 바꿨어요. 주권 자체. 근데 근본적인 뼈대는 수특이가. 그럼 네가 몇 점인데? 96점. 한 개 틀린 거야? 이건이 몇 점이야? 71점. 세찬이 똑똑한 아이네. 근데 이건 수특을 다 풀었는데도 점수가 왜 그래? 아, 객관식에서 응. 그 디귿 문제를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기미디 중에서 한 개 정도. 다 D라고 이게 소정을 좀 많이 했어요. 수술을 다 했고. 그럼 세찬이 네가 볼 때 100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대? 100점 있어요. 100점 있나? 네. 그럼 수특만 힘입하면 100점 나오나? 저도 이거하고 수특밖에 안 풀었긴 이거하고 수특하고 그냥 풀었다. 그럼 문제집 한 4근 더 풀면 100점 나오겠더라. 큰 차이 없는 거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다. 큰 차이 없을까? 그럼 수특을 10번 푸는 게 더 낫다 이거네. 근데 수특을 10번 풀다 보면 좀 지루하더라니까. 그 답을 다 알고 풀이 방식을 너무 다 아니까 뭔가 힘이 좀 덜 길러지더라. 그 조금 덜 길러진 힘 때문에 이 점이 덜 나온다 이거.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니한테 수특하고 완자책 말고 숙제를 조금씩 더 줘도 되겠나? 그럼 니 100점 나올 것 같은데. 그럼 1등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수특에서 나온다고 해서 수특만 보게 되면 물론 이거나 이거나 너거는 딴 생각하지 말고 수특이나 해라. 수특만 힙입하면 되고 세찬이는 그 96에서 그 한 끝발을 올리려면 있다니까. 다른 그 모의고사급이나 좀 수능 기출 문제들 이렇게 모아놓은 문제집 있지. 그거 한 2개 정도 더 풀어서 힘을 좀 더 길러야 돼. 그래야 1로 올라갈 수가 있다. 그럼 또 그 생각 하지 말고 내 시킨 대로 해서 100점 안 받아볼래? 너는 헛소리 하는 순간 내가 진짜 지휘비기다. 그래서 그 수능 모의고사 문제들 모아놓은 거 있지. 오투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머자이 스토리나 마더턴 이런 거 있지. 그런 거 한 2번 정도만 조금 여유 있을 때 너는 병행을 내가 좀 시킬게. 그래서 뭐 다른 애들은 그 문제 지금 안 풀릴 거거든. 다른 애들은 그 문제 지금 안 풀리고 니만 풀릴 거니까 풀고 혹시 한두 개 안 풀리는 거 있으면 그건 나한테 개별적으로 질문해. 알겠지? 보통 머릿속에 또 다른 계획이 있나? 계획 있으면 지금 이야기하라. 결제하기 전에. 없어요. 있나? 없나? 이렇게. 자, 같은 주기 내에서는 원자 반지름이 어떻게 되느냐? 자, 같은 주기와 하면은 여가 A 주기율표 여러 있으면 요마들이 같은 주기 아이가. 그럼 같은 주기 원소들은 껍질의 개수가 어때요? 껍질 수는 같지. 근데 껍질은 변수가 안 된다 이거 그러면. 그럼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 핵자가 어떤 거? 증가하겠죠? 그러면 반지름이 어때? 반지름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같은 주기 내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진다. 같은 주기 내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반지름이 점점 작아지는 경향성을 보일 거야.
같은 족에서는 어떻게 되겠니? 같은 족이다. 주기율표상에서 이 같은 족이다. 같은 족에서 먼저 번호가 커질수록 껍질 수가 어때요? 많아지지. 선생님 밑으로 갈수록 유액전화가 커지는데요. 그거보다는 껍질 수가 많아지는 게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같은 족에서는 껍질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이 점점 커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면 반지름이 커지지. 뭐 때문에 커지노? 이거나 전자 껍질. 껍질 수. 오른쪽으로 가면 작아지지. 왜 작아지노? 유효했잖아. 이거보다는 이게 어때요? 더 커야 되지. 뭐 때문에 커지노? 껍질 수. 이거보다 여기 작지. 왜 작아져? 유효액전화가 증가하기 때문에 작아지는 거죠. 그럼 주기율표상에서 봤을 때 같은 주기 내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커질 거고 밑으로 갈수록 더 커지지. 그럼 반지름이 제일 큰 놈은 이놈, 반지름이 제일 작은 놈은 이놈일 거야. 헬륨의 원자 반지름이 제일 작고 일쪽 제일 밑에 있는 인마의 반지름이 제일 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럼 생명도 마찬가지다. 생명도 수특 위주로 나왔지. 아이가. 생명은 너는 또 개별적으로 문제를 내가 한 3개 정도를 더 줄 테니까. 뭐, 하기 싫습니까? 하기 싫으면 지금이야. 결정이죠. 그래서, 생명도 문제를 한 3개 정도를 병행해서 풀면 점수 정도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화학은 기말고사 100점 받으면 1등급 찍겠네. 찍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네요. 생명도 기말고사 100점 받으면 1등급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1등이야. 좀 1등이랑 많이 벌어집니다. 8점. 8점. 근데 기말고사는 어찌 될지 모른다. 유전이 들어오기 때문에. 노무는 그 정도 엎었다 아이가. 1학기 때. 노무는 그 정도 엎어서 2차 때 엎어가지고 1등급 찍었지. 유전 들어가면 시험 점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해봅니다. 그 다음에 뒷페이지로 가면 이온 반지름, 양이온이 되면 반지름 커져 작아져. 이편아, 너는 수특에만 보이느라. 나트륨은 11번 281이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이온되면 제일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 하나를 버리고 2,8이 되면서 1가 양이온 되겠죠. 그럼 얘는 원래 3껍질이었잖아. 근데 얘 2껍질 되지. 그러니까 원자일 때보다 양이온 되면은 반지름이 작아질 겁니다. 뭐 때문에 작아진다고? 전자 껍질 수 때문에. 자, 플로린은 9번이라서 27인데 여기에 전자 하나를 집어 넣어주면 28이 되겠죠. 그럼 얘는 1가 음이온이 되는 거죠. 전자 하나 얻어서. 그럼 얘는 음이온이 되었을 때 반지름이 어떻다? 커집니다. 뭐 때문에? 두 번째 껍데기에 얘는 전자 7개였는데 전자 8개 됐죠. 전자 하나 추가되면 전자와 전자 사이에 반발력이 증가하겠죠? 반발력이 증가하게 되면 일단은 원자 반지름이 어떻다? 커진다. 양이온이 되면 양이온으로 변신하면 반지름이 작아지고 음이온이 되었을 때는 반지름이 커질 거다.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자, 같은 주기, 같은 조, 양이온이 되었을 때 반지름이 크기. 자, Na 플러스, Mg 플러스, 알루미늄 3 플러스 돼 있는데 어차피 똑같은 거야. 나트륨 보다는 마그네슘이 작고 마그네슘보다는 알루미늄이 작습니다. 그럼 얘가 이온이 되면 나트륨 1가 양이온이 될 건데 이건 작아지고 얘는 Mg2 플러스 될 건데 이건 이거보다는 더 작고 알루미늄 3 플러스 될 건데 이건 원래대로 원자 반지름의 경향성하고 이온이 되었을 때의 경향성하고 어차피 동일한 패턴이다 이거지. 산소보다는 플로린이 작거든. 그래서 산소 2 마이너스 이온보다 플로린 1 마이너스 이온이 더 작을 것이다. 원자 반지름의 경향성과 양이온들끼리 또는 음이온들끼리 이온의 반지름을 비교했을 때는 동일한 패턴의 결과가 나올 것이다. 같은 쪽에서든 같은 주기에서 따지든 어차피 같은 패턴이 나올 겁니다.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 이거 내가 별표 3개 치고 굉장히 강조를 했었죠. 자, 등전자 이온 등이 뭐고? 같은 등, 산소, 플로린, 나트륨 예를 들어놨는데 8번, 9번, 11번 얘는 2뮤, 얘는 27, 얘는 28, 1이죠. 산소는 2-이온이 되면서 여기 전자 2개를 얻겠지. 플로린은 1가 음이온이 되면서 여기 전자 하나를 얻고, 나트륨은 1가 양이 되면서 이 전자 하나를 버릴 거잖아. 그럼 얘네들이 모두 다 이온이 되고 나서 보면은 전자를 전부 다 10개씩 가지고 있는 전자의 개수가 똑같은 등전자, 같은 등전자 이온이 되겠죠. 그럼 얘는 플러스 8의 전하량으로 전자 10개 땡기고, 얘는 플러스 9의 전하량으로 전자 10개를 땡기고, 얘는 플러스 11의 전하량으로 전자 10개를 땡기니까 얘가 제일 잘 잡아당기겠네. 그럼 얘가 제일 쪼매놓고 얘가 제일 크겠네요. 그러면 등전자 이온에서는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반지름이 더 커진다. 등전자 이온에서는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반지름이 커진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다. 그럼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유효액자나 껍질수, 그 다음에 전자수,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는 거다. 그 정도 이야기들이고, 그 다음에 이온화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는 기체 상태의 원자 1몰에서 전자 1몰을 떼어내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라 할 거고, 이온화 에너지의 요 주기성 그림 있는 거 있죠? 이거 무조건 다 외우라 그랬죠? 이 패턴을 알고 있어야 돼. 수소보다는 헬륨이 크다. 뭐 때문에 크노? 수소보다는 헬륨에서 전자 떼어내기가 더 어려워. 왜? 수소보다 헬륨의 유효액자가 크기 때문이지. 리튬에서 뚝 떨어지지. 전자 껍질 수가 많아져서 그런 거고. 베릴륨, 금소 예외, 탄소, 질소, 산소 예외, 플로린, 네온까지 갔을 때 쭉 커졌죠. 그러면 리튬부터 네온까지 전반적으로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하는 이유는 유효액전화 때문이고, 껍질수 많아지면서 뚝 떨어졌다가 또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 유효액전화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럼 이거하고는 뭐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거고. 그 셈이 그럼 2족과 13족 사이에서 왜 예외가 나오느냐, 15족과 16족 사이에서 왜 예외가 나오느냐를 설명을 했을 거잖아요. 이거를 사실 예전에는 많이 냈었는데 요새는 잘 안 내. 요새는 잘 안 내는 편이야. 이거 낸다 했어? 왜? 서술형은 낸대. 빡치게. 그러니까 이거 다 외워야 돼. 자, 다 외우는데 그냥 외울 게 아니고 생각하고 외워야 됩니다. 자, 베릴륨보다 궁소가 더 작은 이유. 베릴륨은 몇 번이고? 4번. 궁소는 5번. 베릴륨은 1s5비탈의 전자 2개 있고 2s5비탈의 전자 2개 있지. 궁소는 1s에 2개 있고 2s에 2개 있고 2p5비탈의 전자 하나 있죠. 어차피 내가 전자를 떼어내는데 전자를 떼어내면 얘네들을 저 바깥쪽에 있는 무한대 껍질까지 올려보내는 게 목표야. 그러면 베릴륨에서 전자를 떼어내면 요 전자를 뜯어서 이까지 올려야 되고, 중소는 2p5비탈에 있는 요 전자를 떼가지고 이까지 올려야 돼. 예리야. pom수를 찔러. 21점 나왔네. 다 찍었어. 자, 그러면
그러면 얘는 베릴륨은 2s 오비탈에서 떼어내니까 이만큼 필요하고 불소는 2p에서 떼어내니까 이만큼 필요하지. 그러면 잘 읽어보자. 이 개념을 이해했으면 서술을 할 수 있다고. 2p 오비탈의 전자가 있는 13조 원소. 얘제. 얘는 에너지가 더 낮은 2s 오비탈에 있는 2조 원소보다 2s 오비탈에 있는 에너지보다 2p 오비탈의 에너지가 더 높기 때문에 전자를 떼어내는데 더 작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전자를 떼어내기가 더 쉽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라고. 이거는 완자책에서 서술해 놓은 방식이다. 너희는 교과서에 서술해 놓은 방식으로 외워야 돼. 또는 그 선생님이 준 프린트를 기준으로 외워야 돼요. 근데 포인트는 이거야. 2조 원소인 베릴륨은 S 오비탈 2s 떼내고 13조 원소인 붕소는 2p 오비탈을 떼낸다. 그러니까 S 오비탈은 이만큼이고 p 오비탈은 이만큼이지. 이 에너지가 더 작다. 그래서 2조 원소보다 13조 원소의 이온화 에너지가 더 작다. 이오지로 서술을 해주라고. 오비탈의 종류가 다르다라는 게 핵심이야. 자, 그 다음에 질소와 산소는 또 왜 질소보다는 산소가 또 더 작으냐? 질소는 1s, 2s, 2p. 산소도 1s, 2s, 2p인데 얘네들 어차피 무한대 껍질까지 가야 되죠. 그럼 질소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독방 차지하고 있는 전자 3개. 산소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같이 들어와 있는 전자 하나. 그럼 여기서 이 둘의 근본적인 차이는 산소는 2p 오비탈에 전자가 쌍을 이루고 있어. 전자가 쌍을 이루고 있으니까 이 전자와 전자 사이에 반발력이 생겨나게 되고 이 반발력 때문에 이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살짝 이렇게 높아지는 경향성이 나타나요. 이 반발력 때문에. 반발력 때문에. 그러면 얘는 어차피 이 전자를 떼내면 되는 거고 산소는 요 있는 요 전자를 떼내면 되죠. 산소의 쌍을 이룬 전자 때문에 반발력이 생겨나고 반발력 때문에 에너지 준위가 높아지니까 이온화 에너지 값은 더 작아집니다. 이렇게 적는 거라고. 그럼 책에서 뭐라고 적어놨느냐? 산소는 이 p 오비탈에 쌍을 이룬 전자가 있고 쌍을 이룬 전자의 반발력 때문에 15조 원소보다 전자를 떼어내기가 더 쉽다. 뭐 간단하게 적어놨지만 이거보다는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적어줘요. 그러니까 너쌤이 이온화 에너지 얘왜 나타나는 거, 저게 왜 얘가 나타나는지를 분명히 물어본다라고 했으니까 그 너쌤이 또 약속을 항상 또 잘 지키는 편이잖아. 지금 우리 예고했던 거 그거 가지고 사기치고 이러지는 않더라 이거. 그럼 저거 분명히 나오겠지. 그럼 저거 너 교과서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 외워버리면 그 다음 다른 주제를 가지고는 물어보지 않을 거니까 이제 서술형에서는 그럼 좀 훨씬 낫네. 자, 그러면 자네들이 문제를 풀 때는 이 이온화 에너지의 패턴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을 잘 해둬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랑 에너지를 전자를 이제 하나씩 차례대로 떼어낼 거야. 전자를 하나씩 차례대로 떼어낼 때 얼마의 에너지가 필요한가 그걸 이제 논하는 건데 다전자 원자 1몰에서 전자를 1몰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 그게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고 예를 들면 제1 이온화 에너지는 496 두 번째 거는 4562 세 번째 거는 6910 9546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어떤 걸 떼어내기가 쉽노? 첫 번째 거 쉽지? 두 번째부터는 어떠노? 확실히 어려워졌죠? 아 얘는 제일 바깥쪽 껍질의 전자 하나입니다. 여기 끝이라고 여기. 그럼 얘는 최외곽의 전자 하나니까 얘는 몇 조? 1조. 3개까지는 비교적 쉬웠는데 네 번째부터 확 어렵다. 그럼 얘는 최외곽의 전자 몇 개? 3개. 3개면 13조 원소.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구해보면 얘가 몇 조 원소인지를 알 수가 있겠네. 그러면 여기에서 자네들이 문제를 풀 때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는 그거 하나야. 이거나 네가 지금 이 그래프 모양은 확실히 알잖아. 네. 이 그래프의 모양은 확실히 아는데 제2 이온화 에너지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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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질문을 한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라 돼? 좀 항상 제3 니 가나? 네. 왜? 네. 네. 왜? 이게 이거 다 했나? 이게 무슨 소리가 제3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알아? 아, 두 칸 앞으로 땡겨라. 네. 제1 이온화 에너지, 2 이온화 에너지, 3 이온화 에너지 물어보면 네. 2는 한 칸만 땡기고 3 이온화 에너지와 관련되는 문제는 이 그래프 기본에서 두 칸 땡기라. 7 이온화 에너지 하고 물어보진 않겠지만 7 이온화 에너지 갖고 물어보면 몇 칸 땡기라? 6칸 땡겨서 생각을 하라. 그럼 일단 이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놓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지. 정확하게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뒤로 가서 문제를 몇 개, 이온화 에너지 문제부터 하나 풀어볼게요. 혹시 135쪽에 16번 풀려있나? 끝났어요. 풀려있나? 그럼 14번 어디 있어요? 스타트. 결혼상 나왔니? 대체 나왔냐? 이 문제는 이온 에너지 그래프 혹시 그렸냐? 문제를 풀이 하는 과정에서? 봐봐, 대충 봐봐. 수소 다음에 여기 헬륨이지. 그 다음에 리튬, 헬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그 다음에 저 밑으로 좀 가서 여기 하나 있고 위에 있고 밑에 있고 위로 올라가 이런 그래프 나오겠지. 근데 이 문제에서 등장한 게 7번부터 13번까지잖아요. 그 다음에
5번, 6번, 7번 여기서부터 7번, 8번, 9번, 10번, 11, 12, 13 여기까지만 따지라는 거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따지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이온화에너지 제일 큰 놈이 누구? G잖아. 근데 네온이지? 네. 그러면 자네들이 알고 있는 주기율표를 이렇게 그려놓으면 그럼 제일 이온화에너지가 큰 놈이 누구라고? 네온 이놈이 G지? 네. 그 다음 누구? 플로린은 F 그 다음은 질소는 E 그 다음은 산소는 D 그 다음은 마그네슘이 C 그 다음은 알루미늄이 B 제일 작은 게 나트륨은 A죠. 그럼 A, B, C, D, E, F, G가 이렇게 순서가 될 거 아이가? 그럼 저 이온화 에너지하고 이온놈들의 위치가 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원자 번호는 B가 가장 크다. B가 가장 크네요. 자, 원자 반지름은 D와 E를 비교했는데 오른쪽으로 할수록 어때? 커져 작아져? 작아지니까 D가 더 크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얘네들이 이온이 되면 모두 다 얘처럼 될까 이거 얘네들이 이온이 되면 모두 다 얘처럼 될까 이거 그럼 얘들이 이온이 되었을 때 모두 다 등전자 이온이죠. 등전자 이온이지. 등전자 이온인데 누가 가장 작냐라고 물어봤다 이거. 등전자 이온일 때 가장 반지름이 작은 거는 원자 번호가 제일 클수록 작아지지. 원자 번호가 제일 작을수록 반지름은 커지고. 그럼 여기 있는 아들 중에서 반지름이 제일 작은 놈은 누구다? B고 반지름이 제일 큰 놈은 E다. 그럼 이온 반지름이 가장 작은 놈은 A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건 어때요? 틀렸습니다. 정답 몇 번? 1번. 저 뒤로 와봐. 20번 풀려있냐? 아니요. 오케이, 스타트. 20번 스타트. 자, 먼저 번호는 7번, 8번, 12, 13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7, 8, 12, 13이라 했으면 또 표현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3, 4, 5, 6, 7 7번, 8번 9, 10, 11, 12, 13 12번, 13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온의 반지름은 C가 가장 크다. 얘네들이 모두 이온이 되면 요놈으로 다 될까 이거?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네 명은 모두 다 같은 이온, 같은 전자를 갖는 이온으로 되니까 얘네들은 등전자 이온일 거고 등전자 이온이면은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이온 반지름이 가장 커지겠지. 그럼 얘가 제일 작으니까 얘가 C겠죠. 그 다음에 7번, 8번인데 여기 1, 4, 2, 3 뚝 떨어져서 이렇게 되면 3, 4, 5, 6, 7 7번, 8번 그 다음에 11, 12번, 13번이지. 제2 이온화 에너지는 지금 이 상태에서 어디로 가라? 왼쪽으로 한 칸씩 가야 되니까 얘가 7번, 8번 얘가 12번, 13번의 이온화 에너지겠지? 그럼 제2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큰 놈은 누구다? 8번이 가장 크겠네. 그럼 얘가 D네요. 그러면 유효액전하는 오른쪽으로 할수록 어떤 놈? 커지지? 그럼 얘가 A고 얘가 B겠네요. 유효액전하는 오른쪽으로 할수록 커지니까. 그러면 이 기억, 미음, 디귿 보기를 해결해보면 원자 반지름이 가장 큰 놈은 누구다? A다. A가 제일 크다. 오른쪽 할수록 작아지니까 제2 이온화 에너지는 A와 B
자, 얘가 A고 얘가 B의 제2 이온화 에너지지. 제2 이온화 에너지가 누가 더 크다? B가 더 크다. 이건 틀렸죠? 제1 이온화 에너지 분의 제2 이온화 에너지를 물어봤다. 그러면 이건 헷갈리니까 C와 D. 얘가 C고 얘가 D죠? 이건 응으로 해보는 거예요. 응으로. 7번, 8번 제1 이온화 에너지 어떤 놈? 누가 더 커? 7번이 크고 8번은 작지? 그럼 제2 이온화 에너지는 누가 더 커? 7번은 작고 8번은 크지? 극단적으로 써보는 거야 그냥. 그럼 어느 응이 더 큰 응입니까? 오른쪽 응이 더 큰 응이지. C보다는 누가 더 클 것이다? D가 더 클 것이다. 그럼 D가 나이네. 정답 몇 번? 1번이 정답이네. 이런 문제들 계속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21번 스타트. 뭐 오비탈의 개수 어쩌고 저쩌고 하는 문제들. 여기서 뭐 짜증나는 문제들이 조금 있으니까 특강급으로 어려운 문제들은 계속 복습을 조금 하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갑니다. 2회 몇 번? 4번. 세찬이 5번. 이현이 3, 4, 5. 니 왜? 아저 문자가 혼자 수 잘못했어요. 응? 그러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원자번호 연속인 2주기 원소고 뭐 A, B, C, D가 했는데 순서대로는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4명이 등장을 하는 거고 2주기 원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이걸 단순히 외울 건 아니야. 1주기 원소는 이거 있을 거고 그다음 얘는 여기에 전자 하나 들어오겠지. 그러면 얘가 사용하는 오비탈의 개수를 몇 개? 1s 오비탈 하나, 2s 오비탈 하나니까 오비탈의 수는 몇 개? 2개. 그 다음 여기 들어오겠죠? 얘도 오비탈의 수는 몇 개? 2개. 얘는 여기 전자 들어온다니까. 오비탈 몇 개? 3개. 얘는 4개. 얘는 5개. 얘는 5개, 5개, 5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일단 A, B, C, D 4명인데 이 4명이 4개의 원소가 모두 다 오비탈의 수가 같다니까. 그러면 야들인 거네. 5. 이거 맞더나? 그러면 홀 전자 수가 어쩌고 저쩌고 되겠으니까 홀 전자를 써봐. 1, 빵, 1, 2, 3, 2, 1, 빵. 홀 전자 수가 D가 A의 2배다 라고 했지. 그러면 얘가 D이고 얘가 A네 뭐. 그러면 그 다음에 마지막 힌트에 제2 이온화 에너지는 D가 B보다 큽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또 이온화 에너지 그림을 그려보면 요리 될까이가 제2가 제1 이온화 에너지가 그럼 일단은 얘는 D이고 얘가 A다 이가 나머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채워 넣어야 되는 칸은 요 자리 아니면 요 자리죠. 그러면 제2 이온화 에너지가 얘가 D겠죠? 얘는 A겠죠? 근데 제2 이온화 에너지는 누가 더 크다? D가 더 크다라고 했잖아. 그럼 만약에 B의 제2 이온화 에너지가 이거면 어떻게 되겠냐? B가 더 크잖아요. 그럼 제2 이온화 에너지가 D가 더 크려면 B가 이온을 봐야 되겠네. 그러면 원래 B는 누구다? 얘가 원래 B겠죠? 그러면 얘가 뭐다? 원래 C이고 내가 지금 빨간색으로 끊어놓은 이게 제2 이온화 에너지의 순서가 되겠죠. 그럼 얘가 B, D, A, C 요 순서 되겠네. 원자과 전자수가 제일 많은 놈 누구다? A입니다. 왜? C 아니냐? 얘는 원자과 전자의 개수 0개다. 이거 함정이라고 이게. 그 다음에 제1 이온 에너지가 제일 작은 놈 누구다? D입니다. 유효 핵자가 제일 큰 놈 누구다? C입니다. 오른쪽으로 할수록 유효 핵자가 제일 크지. 응? C는 공작과 전자가 연계. 근데 어. 그러니까 유효점을 구축해 보는 거죠. 응? 그러니까 공작과 전자가 없으면 어. 유효점과 원자과 전자가 밑에 있는 유효점을 그 유효 핵전화라는 거는 우리가
전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자과 전자의 유효 획전압이 있는 게 아니고 원소 어떤 원자 안에 있는 모든 전자에 대해서 유효 획전을 매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있지. 2개 있고 두 번째 껍질에 8개 있고 세 번째 껍질에 하나 있을까 아이가. 그랬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유효 획전압은 얘거를 원하는 거야. 얘거를. 제일 바깥 껍질에 있는 거는. 근데 야는 유효 획전압이 있나 없나? 얘도 핵을 바라보는 파워가 있기 때문에 얘가 느끼는 핵을 파워도 있다고. 얘가 느끼는 유효 획전압도 있고 얘가 느끼는 유효 획전압도 있습니다. 얘가 느끼는 유효 획전압도 있고.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유효 획전압을 비교할 때는 얘 걸 원하는데 얘도 전자는 있기 때문에 유효 획전압이 있는 거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수치상으로 이야기하는 유효 획전압은 누구 걸 이야기한다? 저 원자과 전자는 연결해서 치진 않겠지. 그럼 저 C의 유효 획전압은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유효 획전압은 제일 바깥 껍질에 있는 그 전자를 유효 획전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정답은 몇 번? 넘버 5. 이 3번 풀었니? 4. 2번 풀렸니? 오케이, 2번 스타트. A와 B는 같은 조건소이다. 그러면 일단 8칸 이렇게 그렸나? 항상 그리고 시작을 했는데 그럼 참 뭐 별거 아닌데 나는 8칸을 그릴 때 요리 그리거든. 반을 자르고 반 자르고 반 이렇게 자르고. 니는 뭐 아무 상관없는데 니 앞에서 자르고 셋넷 이래 하더라고.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하냐면 앞에서부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고. 아, 네가 뭐 아주 별거 아니지만 아주 균등하게 잘 자를 수 있다면 하면 또 요리되고 요리해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반을 자르고 반 자르고 반 자르고 반 하면 균등하게 8칸을 그래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나는 옛날에 요리 많이 됐거든. 그래서 8칸을 그리는데 일단 홀전자 수의 합이 7이지. 홀전자의 수의 합이 7이면 3 가능하네. 그 다음에 1, 3, 3 가능하네요. 그럼 2, 2, 3이거나 1, 3, 3이거나 뭐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어쨌든 이 힌트는 이거밖에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빵 1, 2, 3, 2, 1빵 홀전자 수를 적어 놓자. 자, 근데 만약에 1, 3, 3이라면 이 두 개의 원소가 뭐 A나 B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3개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명은 한 개잖아요. 한 개면은 요런 자리나 요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A와 B가 이런 상황이고 제2이온 에너지는 A와 B보다는 C가 작으니까 C는 뭐 이쪽에 있어야 되겠죠. 오른쪽에. 그 다음에 B와 C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수가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비탈의 수가 같으면 C는 얘겠죠. 뭐. 이렇게 따졌을 때 둘둘 3은 왜 아니고 1, 3, 3이 맞는 분위기인 것 같긴 한데 근데 둘둘 3일 수도 있잖아. 혹시 뭐 다른 힌트 있나? 뭐? B와 C는 바닥 상태에서 B와 C는 바닥 상태에서 오비탈의 수가 같다. 탄이 제한되잖아요. 탄이 제한되겠네. 자, 얘는 만약에 B를 얘라 뒀다. 그럼 얘는 지금 P 오비탈을 3개 다 쓰고 있지. 얘는 어떤 놈? P 오비탈 하나만 쓰고 있지.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 거잖아.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얘도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럼 가능할 수 있는 아이는 얘가 가능하지. 그럼 만약에 C가 얘라면 B와 C의 오비탈의 수가 어떻노? 같잖아. 근데 이온화 에너지를 뭐 이렇게 그려보면 지금 이 상황이면 B가 여기고 C가 여기잖아요. C가 여기. 그럼 제2 이온화 에너지면 한 칸 앞으로 가고 C가 한 칸 앞으로 올 거 아이가. 그럼 어쨌든 제2 이온화 에너지는 누가 더 크노? C가 더 큰 상황이 되는 거지. 얘 같으면. 얘가 C였어도 어떻노? C가 더 큰 상황이 되는 거지. 이온화 에너지 자체가. 그러면 1, 3, 3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럼 1, 3, 3이 아니고 홀 전자수를 2, 2, 3으로 생각해야 되겠다. 1, 3, 3일 때는 그 어떤 조건도 맞아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인정? 자, 그 다음에 또 진짜 빡친다. 그 다음에 A와 B가 같은 쪽 원소니까 C가 다른 쪽이어야 되겠네. 지금 2, 2, 3이다 이거. A와 B는 2개씩. 그럼 C가 3개여야 되겠네. 그럼 C가 얘면 어떻게 돼? C가 얘면은 얘의 이온화 에너지가 제일 작아야 되는데 A와 B 둘 중에 어느 한 놈. 만약에 A, B가 이런 식으로 A, B 들어가 버리면 얘보다는 얘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큰 상황이 된다 이거. 그럼 C가 저기는 아닌 것 같고 C의 위치가 이쪽인 것으로 거의 확정이 돼. 그럼 C는 이쪽이고 제2 이온화 에너지는 A, B, C 순서입니다. 그리고 두 개잖아. 그럼 요 자리 아니면 요 자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이온화 에너지를 좀 구체적으로 적어보면 C가 얘다 이거. C가 여기면 요거 2개 중에 하나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앞에 칸은 들어갔어요. 앞에 게 만약에 B가 들어오면 어떻노? 제2 이온화 에너지가 얘가 B, 얘가 C가 되겠죠? 제2 이온화 에너지 누가 더 크노? C가 더 큰 상황이 되니까 이건 아니네. 그러면 얘가 B가 되면 제2 이온화 에너지는 얘가 B가 되겠죠? 그러면 누가 더 크다? C보다는 B의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B이고 얘가 뭐다? A로 유력하겠죠. 자, B와 C는 바닥 상태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수가 같다. 이 말이 B와 C가 같은 주기라는 걸 또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A가 요놈, A는 산소. 제1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작은 놈은 얘가 C고 C보다는 B의 이온화 에너지가 더 작지. 제일 작은 놈은 B이다. B와 C 중에서 유효액자가 더 큰 놈은 누구? B입니다. 그럼 5번. 살짝 몇 번이라냐? 이근이 이 편이 3번이라 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얘들은 이제 이번 주에 마무리를 해가 와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까지 마무리 해와야 됩니다. 151쪽까지. 아까 문채훈이가 그쪽에 와가지고 오늘 영어? 그렇다 합니다. 이 새끼 누구야? 돈아